안녕하세요. 프리뷰 N팀장입니다. 12월 7일 국내 경기 4경기 프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 먼저 네이버에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 주시면 여기 프리뷰 딱지 붙은 모든 프리뷰들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기에 접근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네이버에 프리뷰엔 검색해 주시면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를 여러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으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누구나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KBL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LG와 가스공사의 경기입니다. LG가 직전 6경기에서 단 2패만을 하고 4승을 할 만큼 최근 경기력이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2패마저도 경기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아쉽게 패한 경기였고, 최근 LG의 경기력이 그래도 많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LG의 경기력이 올라올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백코트에서 구탕이 전반적으로 이제는 거의 뭐 메인 볼 핸들러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폼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구탕이 살아나면서 김준일과 그 다음에 김준일과 커닝햄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경기 보면은 김준일이 최근 5경기 12득점을 해주고 있어요. 올 시즌 거의 뭐 하는 일이 거의 없었던 김준일이었었는데 최근 5경기 득점력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마레이의 출장 시간이 줄어들면서 커닝햄이 20분 정도 뛰고 있죠. 20분 정도 뛰면서 13득점 해주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커닝햄의 공격력도 공격력이지만 직전 경기에서 뭐 보신 분들은 아셨겠지만 캐롯과의 경기에서도 좋은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최근에는 마레이보다는 커닝햄의 어떤 의존도가 좀 더 높다. 이유는 구탕이 최근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김준일과 커닝햄을 살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관희와 이재도의 쉬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쉬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경기력이 오히려 이재도와 이관희의 경기력이 더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뭐 수비에만 포커스를 맞췄던 삼성이라면 이제는 구탕을 활용하면서 공격력에도 상당히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지금 4연승을 달리고 있는데요. 가스공사가 지금 4연승을 달리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스페이싱 농구가 되면서 일단 외곽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가스공사의 외곽 최근 5경기 적중률을 보면은 최근 5경기 LG가 33%인데 반해서 가스공사가 43%입니다. 10%가 높아요. 자, 가스공사가 최근 3점이 상당히 잘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LG의 백코트에서의 어떤 외곽 3점 수비가 썩 좋지 못하다라는 것도 오늘 경기에 충분히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가스공사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이고 있는 게 이제 전현우가 평균 20분 뛰고 있는데 3점을 평균 5.6개 던지는데 적중률이 53%입니다. 거기다가 전현우뿐만 아니라 조상열도 평균 2개 던지거든요. 50%의 적중률. 그 다음에 신승민 2.8개 던지는데 57%의 적중률. 장난이 아닙니다. 최근 가스공사가 최근 너무 좋은 어떠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고, 일단 외곽 스페이싱이 되면서 외곽 3점이 들어가다 보니까 최근에 1옵션으로 쓰고 있는 이 할로웨이의 득점력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뭐 이대성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평균은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정혁은 또한 최근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선수들이 안 되는 것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최근 경기는 일단 뭐 페인트 존에서의 득점도 꾸준히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네, 페인트 존에서 35점. 그다음에 실점을 보면요. 페인트 존 실점을 보면은 원래 가스공사가 32점 실점하고 있는데 최근 페인트 존에서 28점 실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외곽에서의 어떠한 밸런스가 지금 가스공사가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 가스공사의 실점이 80점인데 최근 5경기 74점입니다. 6점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공격력은 80점인데 최근 5경기 84점, 84점 8점, 5점이 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땐 지금 현재의 경기력이라면은 상위권 팀들과의 어떤 경쟁력에서도 전혀 밀릴 일이 없을 정도로 지금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 LG의 폼이 좋다고는 하지만 지금 가스공사의 어떤 수비 그리고 또 백코트에서의 어떤 수비를 감안한다면 구탕이 정상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플레이는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김진율과 커닝햄은 자연스럽게 부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오늘 경기 가스공사의 어떤 수비에 LG가 막히면서 고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일단 이러한 수비로 인해서 저득점 경기 예상되면서 가스공사의 승리를 예상을 합니다. 다음 하나원큐와 우리은행 경기인데 뭐 이건 뭐 우리은행이 이기겠죠. 문제는 이거죠. 19.5점을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긴 시간을 살펴봤는데 제가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릴게요. 신지현이 1라운드에서는 신지현이 출장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발목을 잠깐 삐끗해가지고 직전 경기가 언제면 12월 3일 경기 맞대결 있었죠. 맞대결 경기에서 신지현이 4번의 슛 시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3점도 2번의 시도밖에 없었고요. 24분 동안. 그리고 골랑 2점 넣습니다. 신지현이 우리은행전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일단 공 잡으면 신지현 먼저 보거든요. 공 잡으면 신지현 먼저 보는데 신지현이 아무것도 못한다? 오늘 경기도 원사이드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은행 선수들은 선수들 모두가 신장이 좋고 수비력이 있기 때문에 신지현이 혼자 뭘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더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올 시즌 2번의 경기를 했는데 우리은행과 하나원큐가요. 직전 신지현이 뛰었을 때는 29점 차로 이겼어요. 근데 신지현이 없을 때는 25점 차로 우리은행이 이깁니다. 오히려 홈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봤을 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은행이 신지현만 확실히 막으면 다른 주문이 없는 것 같아요. 신지현만 막자. 그렇게 되면은 하나원큐 선수들도 일단 공 잡으면 신지현 먼저 보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우리은행이 신지현을 제대로 지금 수비하고 있는 상황이면 오늘 경기도 20점 차 이승에 대승이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 하나원큐의 공격력을 보면 다득점보다는 저득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오늘 경기도 50점대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한 75점에서 80점대에 우리은행의 득점을 예상을 하기에 저득점 상황에서 핸디 극복하고 우리은행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이거 먼저 볼게요. 페퍼와 한국과의 경기. 페퍼 지금 여전히 승리가 없는 상황. 흥국생명은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최근 경기력이 현대건설전과 그 다음에 이제 GS전에서 패하면서 조금 주춤했지만 직전 IBK전에서 또 승리하면서 다시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 페퍼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리시브가 되지 않으니까 한 자리에서 너무 많은 실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많은 실점을 하게 되니 경기를 도망가고 싶어도 또는 쫓아가고 싶어도 이게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생명은
서브가 좋은 팀입니다. 그래서 리그에서 서브가 제일 좋은 팀이 현대건설, 두 번째로 서브 좋은 팀이 흥국생명인데 과연 흥국생명의 서브를 오늘 페퍼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라는 게 포커스인데 제가 봤을 땐 견디기는 쉽지 않다. 예. 만약에 오늘 경기 페퍼가 흥국생명에게 한 세트라도 가지고 온다면 그거는 페퍼가 잘해서가 아니라 흥국생명의 어떤 내부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흔들리면서 페퍼가 한 세트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가장 큰 가능성이 있는 건 이제 세타입니다. 김다솔 세타가 종종 흔들릴 때마다 이제 박은서 세타를 내세우는데 더 불안합니다. 더 불안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간혹 가다가 흥국생명이 뭐 페퍼나 좀 이렇게 약팀 만나면 1세트부터 박은서를 내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격수들 간에 일단 호흡을 맞추라는 의미에서 박은서를 내면서 흥국생명이 스스로 이렇게 좀 흔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만 아니라면 오늘 경기는 흥국생명이 3대 0으로 무난하게 승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뭐 감독도 없는 상태고 뭐 리시브가 하루아침에 잘 될 일도 만무하고 뭐 니아리드가 뭐 분전을 해주고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니아리드가 뭐 한 경기에서 뭐 30득점, 40득점을 하는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흥국생명이 저득점 상황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현대캐피탈과 삼성화재 경기인데 이 현대캐피탈은 오늘 경기에 가장 큰 아킬레스건은 오래오래 리시브입니다. 오늘 삼성화재의 대부분 서버들은 오레오를 향해서 서버를 넣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오레올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 오레올이 얼마나 버텨줄 수 있느냐가 오늘 경기에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건설이 흔들릴 때 가장 많이 보이는 모습이 이제 오레올이 리시브에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간혹 가다가 이제 허수봉이 약간 좀 폼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현대건설이 아니라 현대캐피탈이거든요. 현대캐피탈 같은 경우는 오레올에 의존하는 경기는 아닙니다. 정광인과 허수봉의 점유율이 오레올보다 높아요. 이 두 선수의 점유율의 합이. 그래서 일단 정광인과 허수봉이 중심이 되면서 오레올이 서포트하는 그러한 어떤 형국인데 오레올이 리시브가 흔들리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현대캐피탈 경기 자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세트를 하면서 한두 번 정도의 오래오래 어떠한 그 리시브에서의 어떤 불안감이 분명히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삼성화재가 한두 세트 정도는 충분히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김정호가 트레이드가 되면서 삼성화재 리시브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3연패 중이지만 직전 두 경기 OK와 한정과의 경기에서는 풀세트까지 가면서 나름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이제 이크바이리의 의존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4세트 이후가 되면은 이크바이리의 체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범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흐름이 상대팀에 넘어가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늘 경기도 그러한 형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크바이리 말고 김정호가 뭐 나름 해주고 있지만 김정호 말고도 신장호나 또 고준영이가 뭐 지금 하는 거에 한 5득점 정도만 더 해준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문제가 삼성화재가 이제 김정호와 짝꿍으로 서브 리시브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신장호와 고준영 정도인데 신장호를 리시브에 가담시키면 리시브가 너무 흔들리는 상황이고 고준영을 리시브에 가담시키면 리시브는 되는데 고준영한테 공이 올라갔을 때 한 번에 메이드를 못 시킵니다. 득점까지 못 가는 상황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삼성화재가 좀 어려워하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오늘 삼성화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저는 현대캐피탈이 일단 승리는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원사이드하게 뭐 3대 0 이런 스코어는 생각하지 않고요. 3대 1 또는 3대 2 정도의 현대캐피탈의 승리 그리고 오버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네이버에서 프리뷰엔 검색해 주셔서 회원 가입만 해주시면 이렇게 여기 투데이에 있는 프리뷰 딱지는 모두 다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으시니 아마 많은 도움과 참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멤버십 가입 부탁드리고 실버, 골드, VIP 멤버십 가입도 많은 가입 부탁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따 저녁에 NBA 프리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리뷰의 N팀장이었습니다.